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 편집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일촉즉발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도 드디어 동맹국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국 같은 이런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28일 날 한국, 일본, 호주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핵심 동맹국들에 대해서 수많은 악의적 행동들을 취하면서 악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원칙을 수호하는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클링크 부차관보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클링크 부차관보는 냉전 시기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 전략은 중국에는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미 한국 등 동맹국 외교 당국자들을 불러서 이 중국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홍콩에 대한 거죠. 이 국가보안법 개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사실상 반중 전선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이 보이콧, 경제번역 네트워크, EPN이라고 그러죠. 경제번역 네트워크 동참 요구에 이어서 홍콩 보안법 반대에도 참여할 것을 잇따라 압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한국과 일본 등의 미 동맹국들을 향해서 미국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를 본보기로 삼아서 경제보복을 가했죠. 중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세계로 확산됐다라고 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서 호주를 들먹이면서 중립을 지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날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라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국제 문제를 협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서는 매우 중요한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국제사회는 일본과 중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각자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분명하게 미국 편에 서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황구15의 영문판이죠. 이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처럼 대놓고 미국 편을 들지 말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라 라는 메시지를 대놓고 들이댔습니다. 상식적인 나라라면 미국으로 기울지 않을 것이고 미국 쪽에 서는 건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놓고 협박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경제 무역 측면에선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을 향해서도 중국과 일본 간 유대, 중국과 한국 간 유대가 모두 진전되고 있고 삼국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 그러면서 삼국 모두 동북아 관계의 이런 추세를 소중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편을 일방적으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협박을 공공연하게 한 겁니다. 이 위협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요,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중국 입장을 존중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4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최근 이 홍콩 국가안전법과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이죠.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이런 것에 대해서 미중 갈등 이슈, 이게 점점점 이 전방위적인 검토와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에 열린 7차 외교전략 조정 통합분과 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 장관은 이날 200자원고지 10장에 달하는 모두 발언문을 읽으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란 단어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첨예한 미중 갈등 핵심 이슈인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아예 논의조차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의를 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작 그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렇게 시민혁명에 의한 촛불정부를 강조하면서도 홍콩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고요. 홍콩 보안법 통과 소식에 대해서도 입을 완전히 닫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문제죠.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활을 걸었다 할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발원지 입국 차단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4월 혁명 잘 들어보세요.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이런 민주 이념을 계승했다. 이게 민주당 당헌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권여당 민주당이 홍콩 국가안전법 통과로 인해서 홍콩 민주주의가 압살 위기에 처했다는 국제사회 우려에도 전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미중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림이 금방 나옵니다. 이른바 줄타기 외교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프레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단단한 전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숱한 미중 갈등에서 그렇게 줄타기 외교를 해왔고 또 그렇게 적당히 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까지 미중 간 갈등 상황 속에서 한국 외교의 선택은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 얽혀있는 세계 무역 체제 때문에 잠시 잠깐만 눈총 받더라도 교묘하게 회색 국가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는 기반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질서를 이끌어왔던 세계화는 어쩔 수 없이 퇴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화가 중시하는 효율성,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극대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효율성보다는 안전성과 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분업체계에서 자국 생산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그렇다고 이 자국 생산을 통한 경제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해 가야만 합니다. 미국의 세계 공급망 재편 구상이죠. 경제협력 네트워크. 이 EPN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지 확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완전히 해체하고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미국을 두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미국은 중국 등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링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기업을 유턴시키는 거, 이 리쇼링이 힘들 경우에는 인도와 같은 친미국 성향의 국가로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을 합니다. 이런 리쇼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최대한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인세만 해도 트럼프 정부 시작할 때 35%였는데 오바마 정부에서요. 그걸 21% 내렸는데 이제는 15%까지 내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보다도 무려 10%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도 대폭 추진하고요. 기업에 환차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 이제까지 달러 약세 정책을 펴왔는데 강한 달러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맹국들에게도 미국의 정책을 따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는 일본,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중국 쪽에는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 속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은 이 경계를 앞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박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러한 박스 아메리카나 체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국가 중에 하나죠. 당연히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의 줄타기 외교를 벗어나가지고 이젠 분명한 경제 영역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는 이제는 비상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칼끝에 서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는 역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칼자루 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친중국 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책략도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까지 WTO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세계화에 큰 덕을 봤고요. 그로 인해서 G2까지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결코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홍콩 국가안전법안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하웨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핵심 기업과 미국 기업의 모든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이젠 중국과의 본격적인 거래도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화해를 끝낼 마지막 결정타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피해갈 방법도 없습니다. 미국이 제3자 기업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도 병행해가지고 아예 고사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중립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힘이 특히 세계화와 수출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가 이 박스 아메리카나 경제 블록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해왔던 경제체제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의 무역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당당하게 중국의 보복에 맞서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에서도 눈밖에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동안 중국 중심의 경제체제를 전환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겁니다. 시간도 걸릴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갈라파고스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를 현명하게 다시 견인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박스 아메리카나 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공급망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부터 미국보다 중국 우선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교부마저 저렇게 입국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세계 흐름을 잘 읽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중국인만 의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목을 매다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중국에 무슨 빚을 그렇게 졌길래 저러는 것일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 우리에게 재촉할 겁니다.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겁박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전환시대의 논리로 단단히 무장한 집권여당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길, 많이 보이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27일 날 대통령의 외교 안보 과외 교사의 문재인 특보가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한 말. 그래서 친중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남습니다. 그 길로 갈까 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타게 강조합니다. 지금은 이제까지의 친미 친중 프레임을 넘어서서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공급망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서둘러 정리하고 대외 정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될 때입니다. 어설픈 정치 노름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